안녕하세요. 개와 고양이의 영양학을 연구하는 수의사 조우재입니다. 오늘은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비만의 원인이 내분비 호르몬계의 교란이다, 이렇게 된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칼로리가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운동을 안 한다거나 중성화 이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비만이 급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만의 원인이라든가 치료의 예방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먹는 것으로서 조절하는 것, 그 다음에 운동량으로서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최근의 연구는 호르몬 쪽에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렙틴이라는 호르몬은 밥을 먹게 되면 몸 안에서 이제 그만 먹어라 라고 하는 그 신호를 주게 됩니다. 밥을 먹으면 렙틴 농도가 올라가고, 렙틴 농도가 점점 더 올라가게 되면 움직이고 싶어지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한다거나 우다다다 한다거나 이런 욕구를 많이 불러일으키는 그런 호르몬입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라든가 노령화되는 과정 중에서 이 렙틴 호르몬의 농도라든가 아니면 그 렙틴 작용을 하는 것에 문제가 있게 되면 더 많이 먹고 덜 움직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요거를 사람 쪽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지금 수의 쪽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성화 같은 경우는 단점 중에 하나가 바로 쉽게 비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성호르몬 중에서 비만과 관련된 호르몬이 있습니다. 호르몬을 떼내었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이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특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는 중성화를 1년 이내에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키튼 사료 같은 경우에는 지방 함량이 너무 높습니다. 20에서 23% 정도까지 되는데, 기존의 시기를 그대로 먹이게 된다면 비만이 더 쉽게 된다는 거죠. 비만과 연관된 질환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 몸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관절 쪽에 문제가 생기고요. 피부 쪽이라든가 심혈관계라든가 당뇨 질환이라든가 심장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쉽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만이 오게 되면 2차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먹는 즐거움은 3초지만 빼는 고통은 6개월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빼기보다는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 관심을 좀 가지고 체중이 늘었는지 줄었는지를 좀 보면 좋은데요. 예전 3개월, 6개월째 체중은 이랬는데 지금 늘고 있는 거구나, 그대로구나, 줄었는 거는 바로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식단 관리입니다. 식단은 우리 고양이 몸무게를 알았다면 거기에 맞는 칼로리를 제공을 해 주셔야 되는데, 몸에 좋다라고 하는 음식일지라도 칼로리로 많이 들어가게 되면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면 비만 처방식도 많이 먹이면 비만이 됩니다. 그래서 적정량의 칼로리가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살을 빼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살을 빼려면 일단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기간이 필요하고, 3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식단이고요. 두 번째는 보호자의 의지입니다. 보호자가 끊임없이 케어하고 관심 가져주고 칼로리 제한하고 같이 놀아줘야 됩니다. 개와는 다르게 많이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낚싯대를 이용하든 캣타워를 설치하든 아니면 장난감을 이용하든 고양이가 많이 움직여지게끔 해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 간식입니다. 간식을 완전히 끊어줘야 됩니다. 간식을 계속 주게 되면 애들이 비만이 되기가 쉬워지겠죠. 이 3가지를 꼭 지키셔야 살을 뺄 수가 있는데, 보통 10마리 정도 비만 처방식에 대해서 시도를 하시게 되면 평균적으로 살을 빼는데 성공하는 고양이는 1마리에서 2마리에 불과합니다. 한 70-80% 정도는 이상은 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습니다. 비만 쪽에 포커스를 맞춘 처방식이라든가 기능성 사료 같은 경우는 특정 영양소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의 함량을 내리고 단백질의 함량을 올립니다. 단백질과 탄수화물은 실험실에서 태웠을 때 동일하게 4kcal를 냅니다. 그런데 몸에서 흡수될 때는 단백질은 2.1에서 2.2kcal 정도가 흡수가 되고, 탄수화물 전분 같은 경우는 3.1에서 3.2kcal 정도가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썼을 때 단백질이 훨씬 더 몸에서 에너지를 적게 흡수한다라는 원리로 단백질 함량을 많이 올려주는 거고요. 또 올려주는 영양소가 하나가 있는데, 탄수화물 원인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공급해 주지는 않으면서 몸 안에서 포만감을 유발시키고 많이 먹어도 칼로리를 적게 흡수하게끔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능성 사료라든가 비만 처방식 사료를 먹이게 되면 변량이 1.5배까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이한테 맞는 적정량의 급여량을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선생님, 질문이요. 고양이에게 추루랑 동결건조 간식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간식마다 하루치가 다르거든요. 이 간식들을 하루에 전부 줘도 될까요? 이 동결건조 간식 같은 경우에는 수분의 함량이 건사료보다는 훨씬 없습니다. 이 원물 그대로를 주시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배 안에서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커집니다. 그래서 함량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비만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루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싶은 집사들의 간절한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만 세 가지를 굳이 준다라고 했었을 땐 어떠한 간식이든 전체 칼로리의 10% 이내로 주는 것이 체중 관리에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걸 월요일 날에 줬다라고 하면 한 마리가 아니라 그 새끼손가락,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이 정도를 주고 화요일 날에 북어트릿을 한 큐브를 이렇게 주고 수요일 날은 이런 추루를 하나에서 2개 정도를 준다라고 한다면 칼로리 밸런스 문제는 없을 텐데 아침에 이거 하나 주고 점심에 이거 하나 주고 저녁에 이거 하나 주게 되면 우리가 아침에 햄버거 하나 먹고 점심에 햄버거 하나 먹고 저녁에 햄버거 하나 먹고 밥은 또 별도로 먹는다라면 금방 비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는 것은 칼로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위에서 볼 땐 괜찮은데 옆에서 보면 뱃살이 너무 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다다도 잘하고 캣타워도 잘 올라가고 운동량이 적은 것 같진 않거든요. 효과적인 다이어트 방법이 없을까요? 내분비 호르몬계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교정을 봐줘야 되는 건데 현재까지는 효과적으로 빼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는 않고 고전적인 방법인 칼로리를 제한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방식 식단과 운동을 시켜야 된다는 건데 이 운동이 쉽지가 않습니다. 움직이는 장난감이라든가 아니면 더 올라갈 수 있는 캣타워라든가 애들이 어렵게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숨겨놓는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노력을 해야지 고양이들도 살이 빠질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어디서든 언제든지 먹을 것을 먹을 수 있다면 고양이 살은 절대 빠지지가 않습니다. 비만 얘기를 하시면서 식이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식이섬유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굳이 그대로 번역하면 쓰레기라고도 얘기를 했었었는데 요즘엔 영양학이 발달하면서 식이섬유의 중요성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식이섬유에 대한 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